역사 속 수많은 지략가들 가운데 우리는 제갈량이라는 이름 앞에 늘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을 바쳤던 가장 큰 꿈, 바로 한실부흥이라는 대업을 끝내 이루지 못했죠. 도무지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북벌을 왜 그토록 멈추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승리한 영웅의 화려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실패와 좌절의 연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붙잡는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때는 서기 223년, 촉한의 황제 유비는 백제성에서 병든 몸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한실부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눈을 감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 임종의 자리에는 자신의 아들 유선을 맡길 유일한 존재, 바로 승상 제갈량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붙잡고 어린 후주 유선을 부탁하며 그가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재주가 없으면 그대가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오라는 충격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제갈량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비장한 맹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촉한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맹주를 잃은 촉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와 같았죠. 북쪽으로는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는 위나라가, 동쪽으로는 강동의 호랑이 오나라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 촉한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특히 위나라는 압도적인 국력과 인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촉을 압박해왔습니다. 촉은 인구와 군사력 모든 면에서 위나라에 비해 한참이나 열세였어요. 지도 위에 촉한의 영토를 그려보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위나라는 비옥한 중원 평야를 차지하며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죠. 이러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과 한실부흥이라는 대의를 짊어지고 홀로 고뇌해야 했습니다. 승상부에 앉아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그는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어린 후주 유선을 보좌하며 촉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수비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언젠가는 위나라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제갈량에게 북벌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토를 넓히려는 군사적인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한나라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려는 촉한의 존속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꺼져가는 촛불을 지키기 위해 바람의 근원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통해 촉한의 생존을 모색하고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며 한실부흥이라는 대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비장한 결심은 제갈량의 남은 생애를 결정짓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그 어떤 산보다 무거웠을 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을 겁니다. 승상 제갈량의 비장한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그는 북벌의 깃발을 높이 들었죠. 서기 228년 제1차 북벌이 시작되던 그날 촉한의 병사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한중을 떠났습니다. 장안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험준한 산악 지형을 넘어야 했지만 그 기세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와의 약속, 한실부흥의 대의를 가슴에 품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이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제갈량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북벌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여러 군현을 함락하며 위나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전방 요충지인 가정을 지키던 마속의 치명적인 실책이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산 위에 진을 쳤고 결국 위나라 장수 장압에게 대패하며 가정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는 마치 잘 짜여진 거미줄의 한 가닥이 끊어져
전체를 무너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제갈량은 고심 끝에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수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북벌은 이렇게 쓰디쓴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변했고 촉한의 병사들은 고군분투 끝에 다시 험한 산길을 넘어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갈량의 북벌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험난한 보급로가 문제였습니다. 촉한은 위나라에 비해 국력이 약하고 병력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급마차는 비 내리는 진흙탕 길에 바퀴가 빠지기 일쑤였고 귀한 식량과 군수품은 천신만고 끄대야 전방에 도달할 수 있었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거대한 위나라의 굳건한 방어선과 맞물려 매번 제갈량을 좌절시켰습니다. 특히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는 제갈량의 지략을 꿰뚫어보고 정면 대결을 피한 채 견고한 성벽 뒤에서 수비에만 치중하며 촉한군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끈질긴 거북이처럼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제갈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다음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이었죠. 그는 수차례의 좌절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지리멸렬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군사적 승리만이 그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북벌은 촉한이라는 작은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항해였던 것입니다. 위나라의 거대한 힘 앞에 촉한이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북벌을 계속하는 것만이 촉한의 존재 이유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한나라의 정통성을 지키는 대의 명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고 한실부흥이라는 숭고한 대의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자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밤늦도록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전술 지도를 응시하고 지친 병사들을 독려하며 때로는 직접 밭을 갈아 군량 확보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승상이 아닌 한 가족의 가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번민과 고뇌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결코 꺾이지 않을 굳건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촉한의 깃발이 위나라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도 꿋꿋이 휘날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갈량의 이러한 불굴의 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북벌을 제갈량은 어째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만을 위한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절박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사실 촉한의 입장은 제갈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저 멀리 위나라는 막강한 군사력과 실로 압도적인 물자를 자랑하며 거대한 산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었죠. 반면에 촉한은 익주라는 한정된 영토에만 의지하며 늘 병력과 식량, 그리고 모든 자원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가 거대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을 에워싸 막아주는 것처럼 제갈량은 북벌을 통해 촉한이라는 작은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북벌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거나 위나라를 꺾기 위한 단편적인 군사작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촉한이라는 나라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자 유비가 생전에 꿈꾸었던 한실부흥이라는 위대한 대의 명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필연적인 선택이었죠. 만약 제갈량이 북벌을 멈추는 순간 촉한은 스스로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전쟁이 멈추면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들의 희망 또한 점차 사라져 갔을 테니까요. 제갈량은 이 모든 상황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벌이라는 거대한 행동을 통해 병사들에게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굳건한 명분을,
백성들에게는 한실부흥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그리고 촉한이라는 나라에게는 위대한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부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갈량은 이미 눈앞의 승패를 넘어선 더 큰 차원에서 북벌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고된 싸움 끝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밤늦도록 전략 지도를 응시하며 고뇌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한 좌절이나 개인적인 고집이 아닌 한 시대를 짊어진 대의를 향한 숭고하고도 비장한 집념을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비에게서 받은 천하통일의 유지를 자신의 가슴 깊이 품고 그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이 아니라 삼국시대라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략가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숙명과도 같은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그의 의지는 어떤 시련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의지였죠. 그는 매번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며 다시 한번 북벌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싸우는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밭을 갈아 군량을 마련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허름한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병사들에게 단순한 최고 사령관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존재로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제갈량에게 북벌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작은 배를 힘겹게 저어 나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분명히 힘겹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 좌초될 위험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손에서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가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였으니까요. 위나라의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촉한이라는 작은 나라의 깃발을 꿋꿋이 휘날리게 했던 그의 집념은 단순히 무모하거나 고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유비의 한실 부흥대업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내면에는 깊은 번민과 고뇌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굳건한 의지가 마치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비록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의 연속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꺼지지 않는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바쳐 그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제 천하를 향한 제갈량의 시간도 점차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장원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북벌의 깃발을 들고 전장에 섰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의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마지막 여정을 함께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한실 부흥의 꿈을 안고 제갈량은 마침내 마지막 북벌의 길에 오르죠. 하지만 이때 그의 몸은 이미 병마에 깊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전략을 짜고 촉한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그의 육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죠. 오장원의 차가운 바람은 마치 그의 마지막 여정을 재촉하는 듯 스산하게 불어왔고 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병상에 몸을 뉘인 채로도 제갈량은 한시도 손에서 지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짙어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전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마치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 한 점의 땅에서 대업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오직 북벌의 성공과 한실 부흥이라는 대의를 향한 집념으로 버텨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 이상의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촉한이라는 나라의 존속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한나라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지친 병사들의 안위를 늘 걱정했습니다. 진영을 둘러보며 병사들과 직접 식사를 나누고 때로는 밭을 갈며 그들의 노고를 헤아리려 애썼죠.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병사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동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장원의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던 그 순간 제갈량의 불꽃 같던 삶도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은 고요히 멎었고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군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전략의 근원이었던 그가 사라지자 북벌군은 조용히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오장원에 남겨진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와 함께 위대한 지략가의 마지막 흔적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 군사적인 패배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서 단순한 실패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서 희망을 찾았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압도적인 현실과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죠. 그의 북벌은 비록 한실 부흥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촉한이라는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수많은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제갈량은 결과와 상관없이 대의를 향한 자신의 신념과 책무를 다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는 패배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단순히 군사적 실패로만 치부될 수 없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때로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제갈량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실패라는 결과에만 갇혀 모든 노력을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랬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대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제갈량은 비록 생전에 한실 부흥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굴의 정신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어쩌면 그 자체가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